아우디 뉴 A6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뉴 A6는 아우디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런칭 행사를 아우디 코리아가 한국에서 주최하는 그런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차가 이제 지금 7세대 모델인데요. 이전에 2004년에 나온 이후로 풀 모델 체인지가 된 신형 모델입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선보였었는데, 그 모델 이후로 이제 지금 완전히 그 개발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차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바로 이 전세대 모델하고 비교하자면, 전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A8과 어떻게 보면 조금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좀 대형차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을 지향을 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너 드라이버의 그런 어떤 그 취향을 많이 반영한 디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딱 겉모습부터 어떻게 보면 A4에 가까운 좀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가 단단해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고 이런 쪽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앞모습 같은 경우는 그 매의 그 앞모습, 그러니까 매의 얼굴 모습을 좀 이렇게 형상화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뭐 그런 디자인 다 좋은데 지금 실내가 약간 좁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구형보다 좀 작아 보이고요. 특히 또 요즘에 나오는 경쟁 모델보다도 조금 작아 보이는데, 그것이 약간 한국 시장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실내 어떤 디테일이나 마무리 같은 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요즘 아우디가 지금 벤츠나 뭐 BMW를 어떻게 보면 일부분에서는 능가하는 그러한 디테일의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이번에 새로 추가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아우디 MMI는 이제 한 단계 진보를 해서 MMI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내비게이션을 이번에 본사에서 장착해서 나온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조작하는 방식도 좀 더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러로 작동하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불편한데, 아우디에서 이 한국 시장의 어떤 그 특성, 그러니까 한글 같은 경우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야 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로 조작하기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터치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왜 지금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 그레인이 입혀졌는데, 지금 아우디의 디테일이 다 좋은데 메탈 그레인이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좀 싼 티가 난다고 할까요? 좀 질감이 좀 안 좋습니다. 이건 메탈 그레인을 쓸 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진짜 메탈의 느낌이 나든지 아니면은 아예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그 플라스틱에 이 메탈 느낌을 입혔다는 그런 느낌이 팍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전체적인 그 디자인 컨셉은 예전에 제가 다른 차 알피온 같은 거 소개할 때 설명을 드렸던 랩 어라운드 시스템인데요. 이 도어 트림부터 이 대시보드를 지나서 조수석까지 쫙 이 승객을 감싸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 아늑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넓어 보이는 디자인을 주기도 하는데, 그러한 그 아우디의 의도와 달리 조금 좁아 보이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 지금 앞으로 선을 길게 뺐기 때문에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역시 감싸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계상 약간 좁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점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그 겉과 또 이 내부 이렇게 살펴보면은 구형에 비해서 상당히 그 마무리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이 아주 플러스 요인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인테리어는 뭐 4개 반 정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마무리가 좋고. 그러나 외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눈에 익숙지가 않아서 그런지 조금 높은 점수를 주기가 조금 뭐합니다. 특히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개인 취향이 좀 많이 좌우를 하는 건데요. A7의 헤드램프가 가장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신형 A6는 아직까지는 조금 낯섭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외관은 별 4개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그 한국 시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중국 시장에서도 특히 그런 크기를 중시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조금 안 먹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아우디가 이제 개발하고 출시했던 그런 행보를 보면은 아마도 이 우리나라나 뭐 독일이나 다른 시장에서 나오지 않는 A6의 롱 휠베이스 버전이 분명히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안 될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 특수한 시장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약간 크기가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솔린 모델을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디젤 모델하고 교체를 하면서 두 차를 다 타보고 나서 이 주행 소감에 대한 느낌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는 뉴A6는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2.0 가솔린,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시승했던 3.0 가솔린, 그리고 지금 타는 3.0 디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 가솔린과 이제 디젤을 번갈아서 타보니까 이 차의 특성이 그대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구형과 비교하면은 엔진과 뭐 연비의 그 성능 모든 게 다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3.0 가솔린 같은 경우는 기존에 300마력에서 310마력이 됐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240마력에서 245마력이 됐습니다. 가솔린보다는 조금 향상폭이 작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3.0 가솔린 같은 경우는 최대 토크가 42.9였는데 44.9로 올라갔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최대 토크는 똑같습니다. 구형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아우디 관계자한테 이 3.0 디젤만 최대 토크가 똑같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존의 엔진의 최대 토크로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놔뒀다. 이런 답변을 해줬는데 지금 달려보니까는 뭐 그 말이 이렇게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토크가 워낙에 뛰어났던 엔진이기 때문에 그냥 뒀고, 다만 이제 연비 부분을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존에 구형에 없던 기능이 아이들 스탑 앤 고가 있죠. 그래서 차량 정차하면은 자동 시동이 꺼졌다가 가속 페달 밟으면은 브레이크를 띄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시동이 걸리는 그런 기능을 넣어서 기존의 구형의 엔진이 11.1이었는데요. 지금 이 연비는 13.5입니다. 그래서 향상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려보면은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이 디젤보다는 가솔린에 조금 더 끌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승자나 아니면 운전자의 그 선택이 달라지겠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연비 위주의 그런 세팅이고, 그래서 저속으로 달리다가 이제 급추월을 하거나 급가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해보면은 이 반응이 3.0 가솔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급에서는 가장 우수하지 않나, 가속력만 보면 E클래스나 5시리즈 이런 차들하고 비교할 때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엔진하고 이 엔진하고 비교해 보면은 조금 순간적 가속력은 이 차가 떨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디젤의 어떤 특성이기도 하죠. 그러나 3.5 디젤은 일단 탄력이 붙고 나면은 굉장히 무섭게 질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솔린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이 차는 지금 패들 시프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운전의 즐거움은 3.0 쪽에, 3.0 가솔린 쪽에 맞췄다 하는 느낌을 주고요. 옵션의 차이는 이제 그 3.0 가솔린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또 패들 시프트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메탈 그레인이 약간 조금 저렴해 보이는 그런 재질을 써서 차별화를 했습니다. 지금 그 외에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차이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가 가솔린과 디젤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승차감과 이 핸들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이 A6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MMI 컨트롤러로 오토, 컴포트, 스포츠 뿐만 아니라 이제 인디비듀얼 모드라고 해서 경쟁 차이는 없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엔진과 서스펜션과 변속기 모드를 각기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그 모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오토에 넣으면 가장 적당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려고 할 때 이제 스포츠 모드에 놓게 되는데, 이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가솔린, 3.0 가솔린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다는 그런 인상입니다. 그래서 그 가속력 좋은 엔진과 그다음에 서스펜션이 결합이 됐을 때 굉장히 스포티한 주행 특성을 보여주는 게 이 차의 장점이겠죠. 가솔린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연비가 8.0에서 9.5로 향상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구형 A6 3.0 TFSI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바로 연비입니다. 그래서 동급의 다른 모델과 달리 상당히 그 열악한 연비, 8.0이면은 조금 경쟁 모델 요즘 많이 좋은데 그 차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의 향상을 하는데 주력을 했다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2.0 같은 경우는 뭐 13.8로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10.1이었는데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뭐 그 차 같은 경우도 연비가 상당히 좋은데 오늘 시승에서는 3.0만 지금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경쟁력을 보면은 지금 A6 같은 경우는 운전의 그 즐거움을 중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필할 만한 차인데, 이 앞서 설명드렸던 디자인의 어떤 그 컨셉이나 또 실내 넓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경쟁 모델보다 열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우디가 지금 이제 뭐 유럽에서는 이제 경쟁 모델들을 제쳤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BMW 5 시리즈나 벤츠 E 클래스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굉장히 핸디캡이 될 수가 있겠고요. 구형 A6랑도 비교를 해보면은 구형 A6는 굉장히 그 큰 차를 타는 맛이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소비자들만 놓고 보면은 약간의 모험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약간 작아 보이는 또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이렇게 중시하는 이런 컨셉으로 나갔을 때 과연 이 차가 잘 먹힐 수 있을까, 그러한 좀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차가 한국 시장에 먹힐지는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전 세션의 시승이 끝나가고요.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에 더 재밌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이 차의 경쟁 상대인 BMW 5 시리즈와 또 벤츠 E 클래스와의 비교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차들과 슬라롬 또 핸들링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차가 더 나은지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우디 뉴 A6 시승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시닉 드라이브하고 그다음에 슬라롬 또 핸들링 여러 가지 테스트를 겪어봤습니다. 그 결과 제가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그 구형보다는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경쟁 모델과 비교해서 과연 이 A6가 승산이 있을까 하는 점에는 약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겟 수요층이 조금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구형보다 조금 작아진 듯한 인상, 그리고 과연 이 고성능 모델을 국내 소비자들이 얼마나 알아줄까 하는 그런 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나 오늘 이 아우디가 공정치 못한 테스트를 했는데, 뭐냐면 이 렌트카를 빌려와서 벤츠와 BMW의 타이어가 아우디에 장착된 타이어보다 2인치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A6는 19인치고 경쟁 모델들은 17인치를 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테스트만으로는 공정지 못한데, 그러한 점을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A6가 조금 장래가 어떨지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아우디에서는 낮은 사양의 경쟁 모델을 가져온 이유를 아무래도 이제 535나 2350 같은 모델을 가져오면은 3만 달러 이상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3만 달러나 싼 가격으로 아우디는 승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의 아우디 고객들이 약간 가격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럭셔리 브랜드는 이미지로 승부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단순히 싸다는 것이 장점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결국 오늘의 시승 평가를 종합해 보면은 별 3개 반인데, 제가 좀 더 이렇게 길게 장거리 시승을 해보면서 테스트 해보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데이 이문택 기자입니다.